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정치 인생에서 거의 뭐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뭐 혹시 누구 다른 사람 지지 선언할까요? 그냥 조용히 자연인으로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한심한 장면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홍준표 만나는 거라고 하와이까지 합니다. 가가지고. 네.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 제가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 이제 1강 1중 1약 체제가 너무 굳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대선이 좀 재미가 없는 측면도 있고 맞아요. 한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 넘을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 넘을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15% 넘을까 요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또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실제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평론가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이긴다! 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할만한 네. 뭐 그 김규식 교수님이 지금이라도 지휘권을 틀어지고 하면은 저는 뭐 승산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후보를 바꾸든가. 이제 후보를 못 바꾸죠. 네, 후보는 못 바꾸죠. 근데 그냥 그 사실 선거 예측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마지막에 특히 깜깜이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냥 지금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48%인가를 했고 이회창 총재가 나왔어서 15%에서 15%. 둘이 해가지고 60%를 훌쩍 넘었고 그 정동영 후보가 26%인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그 승부가 결정 나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많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후보의 파이팅도 이제 후보는 본인에게 기대된 역할은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당은 여전히 엉망이고 뭐 그 후보자 배우자들 토론회 하자 이런 진짜 웃음거리 될 만한 것만 들고 나오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제 후보 측에서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했을 때만 해도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무난히 50%를 민주당 후보가 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조금 그래도 기여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탈당에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정중하게 탈당을 권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권유가 먹힌 거지만 윤석열이 자진 탈당을 했죠. 자진 탈당하면서 또 고춧가루 확 뿌리듯이 또 SNS에 올려서 네. 사과 잘못 한마디 없이 나는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사실 나가면서도 나가지 않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날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께 간곡하게 다른 건 몰라도 김계리는 그 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라도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당 갈 데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본래 일반 자연인, 일반 시민이 어느 정당에 가입하겠다고 입당 원서를 내면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심사를 안 하죠. 심사를 안 해요. 심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유권자가 입당하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막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그러게요. 저는 심사위원회를 열면은 가능한데 아니, 열 수 있는 것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야 안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소송하면은 질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순간 끝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그 김계리 변호사 입당을 안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좀 저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나 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젊은 분을 임명을 했을 때는 아니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젊은 정치인이 이거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그거를 기대한 거지. 지금 와서 김계리 변호사 입당을 막으면 역시 센 데 가서는 한마디 못하다가 그러는구나. 저는 이건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분위기를 확 바꾸려면 네.
탈당을 정중히 권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바로 윤리 열어가지고 아니면 대표 직권으로 제명할 수 보냈어야죠. 있거든요. 예. 바로 잘라냈어요. 예, 예. 많이 늦었네요. 어쨌든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결론은 그럼, 김근식. 그럼. 네. 그 저희 이제 TK 얘기 좀 해볼게요.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TK. 보수 진영의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제 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뭔가 보수 진영의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후보들 각자 모두 TK에 자기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뭐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영천인가? 경북 영천, 네, 네. 네, 경남 아니면 경북이죠. 네. 네. 그리고 이진석 후보는 뭐 태어난 건 서울이지만 부친이 대구고 뭐 모친은 경북 그리고 친할아버지 묘소가 칠곡에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TK 출신 안동의 아들 30% 넘을지 그리고 원래 보수 정당의 적통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70% 넘을지 그리고 또 칠곡의 손자 이준석 후보는 얼마나 얻을지 이게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TK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관건은 그 TK들이 결집은 되는데 네. 선거 투표율이 임박해서는 이 이준석 후보를 대안으로 생각해서 거기를 얼마나 옮겨가느냐가 이제 남은 변수인데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확실한 상승세나 반전의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묘한 게 젊은이들이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호감도가 셋 중에 1위입니다. 제 댓글에서 저를 많이 욕하겠지만 그만큼 비호감이 많다는 걸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한테 이른바 좀 이렇게 대리만족을 시켜주면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저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해서 전체 국민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인가요? 처음에 때 영선 당대표가 됐을 때 네. 그때는 그때 TK가 아주- 전략적으로 이쪽으로 몰아줬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때 그 몰아줬던 기대와 희망을 스스로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제가 본데 이번에도 마지막 남은 변수는 TK에서 이준석한테 얼마나 갈까입니다만 예전만큼 많이 이게 잘 전략적으로 거다. 옮겨갈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봐요. 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 뭐 의원님 보실 때 어떠세요? 평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재명 후보를 안 좋아해요. 네, 이재명 후보를 안 좋아하고 또 워낙 이제 보수 성향들 강한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뭐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득표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꼭 TK 분들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진짜 뉴스 보기가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승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번엔 안 되더라도 뭐 다음에는 희망이 있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이준석 후보한테도 관심을 가지. 지금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냥 평상시 여론조사 비율 정도로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30%가 조금 안 되지 안 않을까 되게? 싶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한 20%대 네, 예상처럼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 70% 80%가 조금 나눠서 가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데 대선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원세하게 이겨버리면 사실 그 보수 진영에서는 누가 이제 그 차기 리더로 자리 잡을까요? 이 두 분 말고 또 있죠. 윤석열 친윤 기득권 세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반윤 개혁 세력 김근식, 한동훈 그쪽이 또 하나 있죠. 네. 그 네 개 그룹이 저는 같이 혼전을 벌이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는 계속 저는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도 당의 공식 후보진다만 물과 기름 좀 붕 떠 있고요. 당내에 김문수 후보 기반 자체가 네. 없어요. 입당한 지가 몇 달 안 되잖아요. 3월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뭐 지금 우리 당의 후보기 때문에 열심히 선전하고 열심히 뛰고 우리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만 네. 대선이 지난 다음에는 끝까지 남아서 있을 만한 자기의 당내 기반이 확고하게 있는 분은 아니다. 혹시 전당대회 하죠. 전당대 해야죠. 네, 네. 당연히 해야죠. 혹시 친윤과 반윤이 약간 분화돼서 이렇게 뭐 개혁신당이랑 뭐 아유, 반윤이랑 왜냐면요 네. 그동안에 모든 우리 한국 정당사 그렇지만 딱 뼈저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싫다고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나가면 배고프다. 네, 이거 축구를 다 알아요. 해주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서 버텨서 그 안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뛰쳐나가면 힘들다. 보수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한덕수 지지했던 거잖아요. 또 보수 당 자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안에 희망을 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말씀하시듯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못 됐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게 있을 텐데 질이 멸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막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기세도 있고 예. 밀어붙일 거고,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력으로 갱생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지금 국제 정세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때 이제 보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죠. 하나 더 준비했는데 예. 준비가 계속 나오네요. TK 어우. TK 이제 민심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카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정치 인생에서 거의 뭐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뭐 혹시 누구 다른 사람 지지 선언 할까요? 아유, 그건 안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홍준표 전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 당내 이제 기득권 인사들에 대한 이제 분노, 그다음에 서운함, 일종의 모욕감 이런 걸 받아서 이제 홧김에 이제 이러저러하게 이제 뭐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여나 또 뭐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홍준표 시장이랑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한동훈을 깔 때도 그랬고 윤석열을 깔 때도 그랬고 김문수를 깔 때도 그랬고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당을 지켜왔다. 내가 이 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그러냐 막 이거였거든요. 그런 양반이에요. 그런 양반이 어떻게 이 당을 떠나서 건너가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네. 자신이 겪은 이 당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욕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수 재편이 막 그 내용을 겪다가 진짜 지리멸렬해버릴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서 이게 홍준표 말고는 우리가 이거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라고 읍소를 하면 그때는 뭐 다시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홍준표 시장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조용히 자연인으로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한심한 장면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홍준표 만나는 거라고 하와이까지 합니다. 가가지고. 네.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 제가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네. 대단히 뭔가를 이룬 것처럼 뭐 하고 발표하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우리 국민의 대표를 저런 사람들이 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를 한 셈이죠. 탄핵 국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거든요. 탄핵에 찬성한 것도 아니고 반성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해준다고 뭐가 달라질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뭐랄까 그냥 여유롭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막걸리도 하고 뭐 상대 진영이지만 얘기도 해보자. 근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이랑 이런 국면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고 화를 내면서 홍준표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훨씬 중요시 여기는 네.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점이 이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분인가 하는 생각도 불러일으키는 거고, 이 정치권 전체로 봐서 정말 퇴행적이죠. 저는 그 홍준표 전 대표가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이렇게 복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국민의힘 행태로 봐서는 분명히 내년쯤에 이제 전당대회 할 때 이렇게 가서 모셔오겠다 하고 지금 하와이 간 사람들 그럴 거고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근데 말씀하신 게 진짜 공감하는 게 이준석 후보의 그러니까 그것도 특징이에요. 진짜 노선이 완전히 다르고, 사실 홍준표 시장의 그런 계엄에 대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코바콩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때 얼마나 거기 가서 콜을 받고 인사를 했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항까지 배웅을 간다? 그게 이준석 대표가 그만큼 큰 그릇에서 정치적 내공을 못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래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은 한 번도 이준석을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을 잘했건 잘했고 내가 네 편을 들어주고 같은 편에 서기도 하지만 잘못돼서 잘못된 거예요. 일종의 지식인이 이준석 정도를 비판을 못해요. 근데 내가 이준석 비판했다고 지금 준빠분들이 들어와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내시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나랑 발전이 안 돼요.
잘하기를 저도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게 되게 실망스러운 지점이에요.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건 오히려 윤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이 큰일 났습니다.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홍준표 총리설 뭐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그건 홍준표 전 시장에 총리를 준다고 뭐 이재명이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이는 이분은 뭐 어떤 걸 할 수도 있으니까 받는 순간 홍준표 전 시장이 뭐 1, 2년 사실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한참 더 사실 건데 그 받는 순간 정치적으로 아니, 무덤입니다. 무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랑 앉아서 얘기할 때 네. 자기는 그 김부겸 총리 계속 시켜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분이 얼마나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걸 생각했냐면 그때 김부겸 총리 시키고 박영선을 장관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중진 정치인들을 내각에 데려오고 총리를 시키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올 수가 있어. 만약에 진짜로 보수 정부의 민주당의 주요 중진 정치인들이 내각에 참여하고 그게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거죠. 근데 자리 한두 개 줘가지고 사람 빼오고 하는 거는 제일 나쁜 정치고 사실 원래도 못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이상. 이 홍준표 전 대표한테 민주당에서 총리 자리를 제안할 수 있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나도 총리 한번 해보자 가실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정치입니다. 진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까지 하니까 보수 진영 쪽에서도 얘기를 듣고 뭐 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네. 지금 나온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적을 조롱하는 거고 니네 당대표도 여기 부를 수 있다. 아주 안 좋은 정치라고 봅니다. 문재 정부 때도 약간 그런 협치 논의가 되다가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안 됐던 거 문재인 정부도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저런 쓰레기 같은 집단에 이지 말고 일로 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자리 주마. 그리고 그걸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민주당이 오만해지는 겁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왜 끝난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예, 두 짠한 형님들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때 거 하지 말해. 이 헛거 안 쓰더라고. 다음에 꼭 쓰자고. 주택 걸 구다사니.